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서울 종로 창업카페와 함께하는 경영학으로 스타트업 바라보기 렉처 시리즈 시즌 1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은 너무 재밌는 주제예요.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아이디어는 과연 누가 잘 평가할까에 대해서 우리 한양대학교 배태준 교수님께서 우리 창업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배태준 교수님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좀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창업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논문, 에비던스, 이론,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능통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이렇게 논문을 기고하셔가지고 세계적인 저널에 ETP라고 하는 창업 이론과 실제라는 어떤 유명한 논문집에 이렇게 논문을 게재하셔가지고 뭐 상도 타시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상을 타시고 나서 혹시 뭐 생활이 바뀌시거나 아니요, 뭐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네, 앞으로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제발 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 렉처 시리즈 7번째 시간은요. 배태준 교수님과 함께 아이디어는 과연 누가 잘 평가할까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이따 저는 또 Q&A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배태준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창업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하시기를, 본인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제 누구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공무원이 그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 평가가 영 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원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 공무원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느냐고 굉장히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뭐 실제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 평가를 해줘야 이게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것과 지금 비슷한 내용의 그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이 자리에 좀 왔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정말 누가 평가를 해줘야 될까요? 누가 그 아이디어의 성공을 가장 잘 예측할까요? 아까 그 창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개발을 해본 사람들이 평가를 해봐야 맞는 걸까요? 아니면 평가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런 심사위원분들이 평가를 해줘야 그게 더 맞는 걸까요? 자, 우리 스탠포드 대학교에 저스틴 버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한 4년 전쯤에 아주 좋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분은 저희 태양의 서커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좀 힘들어졌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공연 비즈니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업체인데, 이 업체에 아주 많은 서커스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리고 기존에 없던 서커스 동작들을 선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 나온 서커스 동작에 대한 컨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서커스 컨테스트를 진행해서 전 세계 226명의 예술가들로부터 322개 이 서커스 비디오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161개 정도를 이제 최종 선정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제 태양의 서커스 단원들 그리고 또 관계자들을 또 모집했습니다. 총 43개 국가에서 339명의 이 태양의 서커스 단 관계자들을 좀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 177명은 실제 이 서커스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120명은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개그 콘서트에 개그맨과 그리고 중간에 PD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2분 정도는 이 겸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커스도 하시다가 그리고 또 평가로도 하시다가 이렇게까지 겸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실험을 위해서 대조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명 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조군을 또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당 약 한 10개 정도 비디오 클립을 보여줬어요. 총 161개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자, 이제 보신 비디오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 비디오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의 예측력을 한번 물어본 거죠. 자, 그랬더니 뭘 물어봤냐면, 이게 청중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청중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와서 우리 서커스를 볼까요?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이제 질문이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도대체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누가 잘 평가하느냐? 실제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평가하는 게 예측력이 높을까? 아니면 정말 앉아서 이렇게 관리만 하시는 분들이 예측력이 높을까? 지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청중들을 대상으로 정말 이 아이디어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13,000명이 넘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각 비디오당 한 82명 정도가 시청을 하고 그리고 반응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이 아이디어가 좋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얼마나 공유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디어에 내가 뭐 자그마한 돈이라도 좀 도네이션 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실제 청중의 반응을 물어봐서 이제 아까 그 태양의 서커스단 관계자들 그 예측력하고 실제로 13,000명의 청중들이 실제로 본인의 이제 좋아하는 거하고 매칭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맞췄을까? 자, 여러분, 누가 잘 맞췄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서커스 단원이 예측을 잘했을까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잘했을까요? 자, 결과를 보니까 서커스 단원이 정말 예측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앉아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예측력이 가장 낮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 사람들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창업자분 좀 억울할 만도 하죠. 자, 그런데 억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이 낸 아이디어를 본인이 예측은 잘 못합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예측을 잘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게 꼭 태양의 서커스만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탠포드 교수님께서 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왜 이 개발자분들이 더 예측력이 높았을까요? 자, 여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어떤 영역이든 간에 서커스에서 공중고개든 아니면은 뭐 광대든 이런 전 영역에 대해서 남들이 낸 아이디어를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근데 관리자들은 그만큼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좋아했기 때문에 예측력이 높아진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태양의 서커스단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스탠포드 교수님께서 실험을 하나 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쭉 찾아서 그 중에서 4개를 골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 택배를 받을 때 외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신개념 옷걸이,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침대를 자동으로 펴주게 하는 기계, 이런 식으로 총 4개 정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쭉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일반 청중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403명에게 좀 물어봤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을 살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베스트부터 월스트까지 이 4개 중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이게 랭킹 1번이고 2번,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게 가장 안 좋게 지금 선정된 아이디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대학생들 206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창작자 그룹입니다.
아까 개발자 그룹이죠. 두 번째 그룹은 평가자 그룹이에요. 관리자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일반 그룹입니다. 자, 어떻게 이 그룹을 나눴냐? 이 창작자 그룹에 나눠진 학생들한테는 자, 내가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세 가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가 됐던 간에 한번 내봐라. 좀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준 거고요. 관리자 그룹에 속해 있는 이 학생들한테는 자, 내가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준 거죠. 그리고 일반 그 대조군에 속한 학생들은 그냥 뭐 놔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랭킹, 아까 맨 처음에 일반 사람들이 했던 랭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개발자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 예측한 랭킹하고 실제 그 일반인이 미리 예측해놓은 랭킹하고 거의 일치하죠. 자, 여기 보시면 관리자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예측한 게 가장 낮습니다. 아까 그 태양의 서커스 그 사례하고 비춰봤을 때 거의 유사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태양의 서커스단의 그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봤더니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창작자가 남의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그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작을 하는 활동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디어의 정확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아까 그 대학생 실험에서 보셨다시피 10분 동안 세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라는 그 활동만으로도 그 남의 아이디어의 그 성공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련 도메인을 좋아할수록 그 아이디어 평가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